이렇게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을 대면했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문 대통령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에게 직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많이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해요. 지난 금요일 얘기인데 아직까지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과 반부패 정책 협의 끝나고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으로 돌아간 뒤후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직보를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자 먼저 가세요. 그리고 또 따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관 재임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경험이 있는 장관은 제가 알기로 거의 드물 겁니다. 보통 국무회의나 이렇게 단체로 만나지 독대를 하는 것은 거의 기억에 한두 번 정도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진영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할 때 대통령 독대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은 그만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 차관입니다. 장관 권한대행인데 장관 권한대행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달에 2차례나 벌써 저렇게 독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걸 또 공개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대통령이 어떤 특정 장관을 독대해서 저런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부패 협의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김호수 차관을 하고 국장을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지난번 만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월까지 모든 검찰개혁안을 마무리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무회의에 올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법무부에서 잇따라서 많은 훈령들을 올렸습니다. 그 뭐냐면 오보낸 기자 검찰청 출입 못하게 한다든지 검찰 정보 수집 기능 없앤다든지 그런 훈령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종합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는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청와대에 요구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의 불공정성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 마당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당시 지난 금요일 윤석열 총장이 별다른 미소 없이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의 악수 말고 메모만 했던 저 자리 이후에 김호수 차관 직보를 받았다. 말만 보면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 아직 조 전 장관 수사가 끝나진 않았는데 말로써 대통령은 자리로서 검찰개혁의 메시지를 이 김호수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말로 그럴 수 있죠. 차관이 사실 대행 딱지를 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대행 상태에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무대행도 마찬가지고, 대행은 대부분 새로운 일을 안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일만 현상 유지를 하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없고 대표이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 월급 주고 결제할 거 하고 이런 거는 사인을 하지만 새로운 투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호수 차관에게 당신 지금 대행인데 대행이 아니라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 수행. 저 얘기가 당신 대행이니까 그냥 대행 이상의 일 하지 마.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원래 하던 것만 해.가 아니라 장관 쪽에 방점시켰다는 거죠. 대행 쪽에 방점시킨 게 아니라. 차관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장관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하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새로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라. 이런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 대통령이 따로 김호수 차관을 불러서 한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대목이 김호수 차관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김호수 차관이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노영민 실장도 지금 여러 훌륭한 분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호수 현재 차관도 열심히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을 봐서 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의 방점 그리고 그게 혹시 윤석열 총장을 좀 건너뛰는 패싱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왔던 건 비단 윤석열 총장뿐이 아닙니다. 이 인물 역시 좀 비슷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전직 총장이 지금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석좌 교수가 돼서 참 이례적인 행보를 하는 얘기도 많은데 저희가 주목해 볼 거는 문무일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욕을 먹고 견디는 것도 실력이고 어쨌든 원칙과 법대로 수사한 게 검찰의 의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문총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 지금 연수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 2년 동안 개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본인이 고려대 출신인데 고려대에서 이제 지금 정보학과의 석좌 교수로 된 건데 원래 디지털 포렌식의 문 전 총장이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예. 원래 검찰에 처음을 도입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 학과의 석좌 교수를 맡는 것인데요. 예전에 문 총장이 사실은 이제 총장 할 때도 보면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많은 무게가 실렸어요. 그리고 또 문 총장에 대해서 검찰 개혁하는 많은 요구를 했지만 문 총장도 나름대로 또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권력하고는 저렇게 불편해야 됩니다. 검찰이 권력하고 사이가 좋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패싱된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 잘 들으면 뭐겠습니까? 모든 정치적인 사건들을 덮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 문 총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견디는 것도 실력이다. 그 실력이라는 게 결국은 검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석좌 교수가 된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똑같은 말을 한 문무일 전 총장 얘기까지 검찰개혁 얘기 여기서 짚어봤습니다.